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프레드 매매 대응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하면 이제 시장이라는 게 이런 세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순조롭게 이렇게 이격을 줄여서 청산을 할 수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이격이 줄어들지 않고 이렇게 계속 횡보를 하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격이 오히려 벌어지는 상황.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만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응도 이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제 대응법을 익히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상황,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이격이 줄어든다면 이렇게 줄어들거나 또는 올라가면서 줄어들거나 또는 내려오면서 줄어들거나 좌우간 이 이격, 이만큼의 이격이 줄어들면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로 줄어든다면 대응이 필요 없죠. 뭐 그냥 청산하면 되죠. 자, 요 경우는 대응이 필요 없는 경우가 되겠고요.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이제 이격이 횡보하거나 또는 더 커지거나 이런 경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격이 횡보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자, 이런 경우예요. 현재의 이격이 이 정도 상태인데 얘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청산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줄어들지는 않는데 얘가 계속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왔다가 또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럴 수 있어요. 또 얘 마찬가지야. 여기서 뭐 찌글찌글하고 있다 이렇게 도로 벌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만났다가 다시 벌어졌다가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횡보하는 경우에 가만히 있으면 뭐 그냥 여기서 손실이 좀 커졌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커졌다가 돌아왔다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거 그냥 가만히 놀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사실은. 근데 시간이 가는 거죠, 시간.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횡보장에 대응하는 것은 이렇게 합니다. 제일 처음에 생겼던 이격이 이만큼이잖아요, 이만큼. 그죠? 근데 이만큼이 여기 왔을 때 여기 정도의 요거보다는 얘가 지금 줄었잖아요. 그런데 청산할 만큼의 이익은 발생을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런데 이제 이런 경우 봐요. 여기 이제 1차 진입을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실이 많이 생겼잖아요. 지금 이 이격이면 이때 추가로 진입을 하나를 더 하는 거죠. 추가 진입. 여기서 추가 진입을 했을 때 이 경우에 이제 얘는 이만큼 줄어들었고 얘 이만큼 줄어들었어. 그러면 여기 이 정도의 이격이 벌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청산할 만큼의 수익은 아니지만은 얘는 청산해서 수익이 된다는 말이죠. 여기 2차로 진입한 거에 대해서는 여기 이격이 이 정도 벌어져 있어도 충분히 수익이 나는 이격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응을 할 때 1차 진입하고 나서 충분한 이격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추가 진입으로서 대응을 한다. 예, 요거 횡보장의 얘기예요. 그래서 추가 진입해가지고 이렇게 청산하고 났는데 또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면 또 진입하고 또 청산하고 횡보장에서는 이렇게 추가 진입으로서 대응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얘들이 만나기는 고사하고 도로 양쪽으로 아예 가버린다. 이게 이제 스프레드 매매를 하면서 만나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대응법이 있는데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이것만 잘 하시면 스프레드 매매에서는 뭐 더 고민할 게 없죠, 사실은. 자, 요게 1차 진입이에요, 여기에. 1차 진입. 1차 진입했는데, 얘가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가 줄 줄 알았는데 안 가고 반대로 가버리네? 이러면 이제 어떤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 정도의 손실이 발생을 하면 추가 진입하겠다. 이런 이제 매매의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 2차 여기서 진입을 딱 했어. 진입을 했는데 요렇게 와주면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요 물량, 2차 물량에 대해서는 청산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가네? 또 가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 또 진입.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 5차 뭐 돈이 많다면 뭐 5차, 6차 이렇게 진입하면 뭐 한없이 벌어지진 않죠. 어차피 이렇게 쌍두기처럼 같이 쫓아다니는 종목을 했기 때문에 보통 2차, 많아봐야 3차에 사실은 이 정도 가면 거의 다 이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정말 재수없게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이제 대응하는 방법, 여기 좀 좁으니까 이쪽으로 다시 해볼게요. 1차, 여기서 1차 진입을 이렇게 했고, 했는데 얘가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간다. 그러면 벌어졌을 때, 더 이격이 생겼을 때 2차 진입. 이렇게 하는데 또 더 벌어져서 막 3차, 막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거 계속 벌어질 상황이야. 뭐 차트 분석이라든지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계속 벌어지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해치를 반대 포지션의 해치 세트를 하나를 더 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기본적으로는 매도잖아요. 여기는 매수고. 그런데 똑같은 종목으로, 이게 지금 호주잖아요. 호주 같으면 마이크로 호주 가지고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매수. 여기 지금 뉴질랜드는 뭐 마이크로가 없는데 뭐 캐나다나 이런 마이크로가 있는 것 같으면 여기는 마이크로로 매도를 들어가. 그래서 본 상품에 대해서 마이크로 상품으로, 매도에 대해서는 매수로 들어가고 매수에 대해서는 매도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쌍해치를 거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뭐예요? 정지죠. 정지. 손실이 정지되는 거죠. 얘가 뭐 추세가 얼마나 가든 가는 정지죠. 지금은 제가 저걸 권하지 않아요. 저렇게 하면 이제 나쁜 점이 뭐냐면은 자금이 일단은 배로 묶여버린단 말이에요. 내 전거금이 배로 묶여버리고, 또 초보자 입장에서는 저 반대 해치 건 것이 나중에는 오히려 또 독이 돼가지고 물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저 반대 포지션으로 똑같은 상품 해치 거는 것은 이제 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차트를 보고 하기 때문에 전 차트를 안 보고 오리지널 스프레드로만 대응했을 때 했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권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반대로 갈 때의 첫 번째 방법이 같은 종목으로 반대로 또 스프레드를 진입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얘가 이렇게 가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는데 얘도 가긴 가, 저쪽으로 가긴 가는데 저 속도만큼, 여기 손실 보는 속도만큼 얘가 못 쫓아가. 이런 경우, 그러니까 요 간격이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손실이 더 커지는, 손실 금액이 빨리 증가하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로, 본 상품에 대해서 마이크로 상품으로 매수로 물량을 더 실어서 중간중간에 더 실어서 이 속도를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이 손실의 속도를 브레이크를 건단 말이죠. 매수 대응을 해서.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고, 또 반대로 이 종목이 아니고 이렇게 저 위에 손실을 못 쫓아가는
이 좀 느린 이 종목에 대해서 물량 추가를 하는 거죠. 자, 이게 한계가 빨리빨리 막 손실을 키우고 있을 때 이게 수익은 수익인데 저 속도를 못 따라가는 얘에 대해서 물량 하나를 더 추가해서 이게 본 상품이든 마이크로 상품이든 물량을 더 추가해 가지고 저 손실폭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대응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자, 요거 이해가 되겠죠?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손실이 더 빨리 커지는 이런 모양일 때, 또는 아래쪽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래쪽으로 쭉쭉쭉쭉 손실을 키우고 있는데 수익 나는 거는 그 속도를 못 찾아가는 이런 상황, 이런 경우에는 이 손실이 커지는 여기에다가 마이크로로 매도로 물량을 추가하면서 손실의 폭을 줄여서 여기에서 모자라는 힘을 여기서 보태주는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방법. 또 얘는 그냥 냅두고 여기에다가 물량을 마이크로든 본 상품이든 물량을 더해서 이 손실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순수하게, 자, 이게 방향을 반대로 가든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더 빨리 도망을 가든 이런 상황이든 그냥 네이키드 대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반대로 하면 각자 네이키드 하는 거예요. 얘는 이 바닥에 있을 때 매수로 물량 하나 더 싣고, 얘는 꼭지 올라왔을 때 매도로 물량을 하나 더 싣고, 각자 네이키드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이키드 연습을 많이 하시라고 한 이유가 요 금방 앞에서 얘기했던 거, 지금 요 네이키드 대응하고 금방 앞에서 얘기했던 거 같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이렇게 천천히 쫓아가는, 그럼 여기는 물량을 하나 더 실른다 그랬잖아요. 또 여기에도 마이크로로 중간중간에 브레이크를 건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이것도 뭐예요? 네이키드 대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기초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네이키드 매매를 안 해보셨던 분들은 이거를 못 하시더라고요. 균형을 깨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네이키드 매매 연습은 하셔야 돼. 하시면 스프레드 매매에서는 더 이상의 고민할 거는 없어요.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스프레드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격이 축소가 되는 상황이면 청산해버리면 되니까 대응이 불필요하고, 횡보 구간에서는 최초의 진입에서 청산할 만큼의 이격이 줄어들지는 않았을 때, 요 정도 가지고는 내가 이 청산하기에는 이익이 모자란다, 이럴 경우에는 더 큰 이격이 벌어졌을 때 추가 진입을 해서 청산을 하고, 또 더 벌어졌을 때 진입해서 청산하고, 이렇게 해서 추가 진입을 해서 대응을 한다. 그 다음에 횡보장이 아니고 이격이 점점 더 벌어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반대 포지션으로, 여기가 아예 매수, 여기는 매도, 이렇게 반대 포지션으로 아예 똑같이 개수를 맞춰서 쌍해치를 걸어놓고 이 시장이 돌아올 때까지 몇 날 며칠이고 기다린다. 자, 쌍해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증거금이 묶이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또 이 해치를 푸는 과정에서 초보자들은 대응을 잘못해서 이 해치 들어간 세트가 오히려 손실을 키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방법은 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격이 확대될 때는 네이키드 능력을 좀 키우셔가지고 손실을 빨리 키우는 쪽에 브레이크를 걸든가, 아니면 저 손실을 못 쫓아가는 느린 여기에 대해서 물량을 추가해서 이 손실폭을 키우지 않고 계속 이격을 유지하게 만드는 물량 추가의 방법. 그 다음에 순수하게 그냥 고점에서 매도 물량을 추가해서 손실을 줄이고, 또는 저점에서 매수 물량을 추가해서 손실을 줄이는 이런 방법.
이렇게 다양한 대응 방법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청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보 좀 해주세요. 구독도 신청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